여러분, 22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빼앗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의 남자가 저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이 감정이 정말 진심일까요? 이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너무나 겁이 났지만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이 특별한 감정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김유리입니다. 5년 전 이혼 후 남자라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17년 결혼 생활 동안 받은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런 제게 찾아온 23살 재수생, 처음엔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저를 한 명의 여자로 갈망하는 듯한. 위험하고 뜨거운 시선이었거든요. 선생님, 왜 자꾸 선생님만 생각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요.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껴본 그 전율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그 아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이 놀라웠거든요. 45살 중년 여자가 23살 남자 때문에 이렇게 설레다니. 그 아이와 보낸 뜨겁고 위험했던 시간들, 통제할 수 없었던 욕망과 갈등, 지금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급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온 전화였어요. 저희 아들이 23살인데요.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의욕을 잃었나 봐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죠. 솔직히 말하면 23살 재수생이라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 나이의 남자들은 대부분 건방지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안하신 과외비를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이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그 돈이면 딸 수아의 대학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이라도. 이틀 후 저는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키가 180은 좋게 되는 큰 키, 넓은 어깨, 그리고 깊고 낮은 목소리, 완전히 성인 남자의 체격이었어요. 민우 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순수하면서도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데 민우가 제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왠지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긴장됐죠. 차 한 잔 드릴게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처음 느꼈죠. 이 아이 안에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죄송해요,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요. 23살 청년이 가장이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가 민우를 단순한 학생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건. 그럼 공부방에서 할까요? 민우의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제집들이 정렬되어 있고 벽에는 명문대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목표가 경영학과구나. 네, 아버지가 사업하셨는데 실패하셨거든요. 민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 진지한 표정과 의지가 담긴 목소리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좋아.
그럼 먼저 수준을 확인해 보자.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연필을 건네는데 손끝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민우도 느꼈나 봐요. 살짝 움찔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민우를 관찰했어요. 집중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 연필을 돌리며 생각하는 모습, 가끔 혼잣말을 하는 버릇,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다 풀었습니다. 어디 보자. 답안을 확인하려고 몸을 기울이는데 민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남자 특유의 그 따뜻하고 든든한 체온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온기를 잊고 살았던 건 기초는 탄탄하네 하지만 응용력이 부족해. 역시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걱정 마.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설명을 시작했는데 민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선생님, 응. 정말 제가 될까요? 이 나이에. 그때 민우의 눈을 제대로 봤어요. 불안함과 간절함이 섞인 어른이 되어가는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될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첫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묘한 긴장감은 계속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라는 말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단순히 수업을 기다린다는 게 아닌 저라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우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응.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차에 앉아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우의 간절한 눈빛, 따뜻한 체온, 그리고 선생님이라 부르던 그 깊은 목소리를. 그날 밤 딸 수아에게 물었어요. 수아야, 엄마 요즘 어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늘 새 학생을 만났는데. 또 문제아야? 아니, 오히려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엄마, 설마 그 학생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딸의 농담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뭔 소리야?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첫 만남이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우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서 온 문자 내용 정말 궁금하시죠? 선생님, 집에 와서도 계속 선생님 생각이 나요. 향수 냄새가 방에서 안 사라져요.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23살 남자가 45살인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니.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생님으로서 선을 그어야 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공부에 집중해. 짧게 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과외 시간이 기다려졌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민우의 모습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더 낮고 깊어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어제 문자 받으셨죠? 응, 받았어. 너무 솔직했나요? 민우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솔직한 게 좋아.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께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설명하려고 민우 옆에 앉았는데 그 아이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앉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스치고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였죠. 선생님, 여기 모르겠어요. 문제를 가리키며 더 가까이 왔어요. 제 목에 민우의 따뜻한 숨이 닿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응,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좀 더워서. 에어컨 켤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저를 뜨겁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응. 제가 너무 가까이 앉은 건 아니죠? 그런데 물으면서도 더
더 가까이 와서 앉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가까이 와?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거든요. 하지만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민우야. 네? 너 정말 공부만 하려고 과외하는 거야? 갑자기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민우가 잠깐 멈춰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니요. 뭐? 공부도 하고 싶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요. 민우의 손이 천천히 제 손에 다가왔어요.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민우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전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선생님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민우야, 이러면 안 돼. 왜요? 나는 너보다 22살이나 많아. 그게 중요해요. 민우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중요하지. 나는 이혼녀의 딸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선생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남자로서요. 예전의 저라면 즉시 손을 뺐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솔직하고 싶었거든요. 넌 정말 멋진 남자야. 정말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저에게 끌리는 거 맞죠? 민우야.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우의 다른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응, 조금은.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자 민우가 활짝 웃었어요. 저도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네, 선생님은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성숙하고 우아하고. 민우가 제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민우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어른처럼 대해주세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야, 나왔다.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재빨리 손을 뗐지만 이미 모든 게 시작된 후였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위험한 영역에 들어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우가 제게 말한 충격적인 제안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민우가 저에게 한 충격적인 제안이 뭔지 궁금하시죠? 어머니가 들어온 후 우리는 평범하게 수업을 마쳤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나올 때 민우가 제 귓가에 속삭인 그 말이 선생님, 내일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만의 시간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그 의미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한편으론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거든요. 다음 날 민우 집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준 민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회색 니트에 청바지 평범한 옷차림인데도 왜 그렇게 남자답게 보였을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더 낮고 부드러워졌어요. 거실에 둘만 남자 분위기가 묘했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공부해야지. 정말 공부만 하고 싶으세요? 민우가 소파에 앉으며 제 옆자리를 톡톡 쳤어요. 여기 앉으세요.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어요. 좀 멀리 앉을까? 왜요? 가까이 있어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 뭔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앉자마자 민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민우가 커피를 타러 간 사이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유리야, 정신 차려. 너는 선생님이야. 하지만 민우가 커피를 가져오며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을 때 그런 다짐은 사라졌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긴장됐어요. 선생님, 응? 저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뭔데? 어젯밤 선생님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민우야.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민우의 손이 제 손에 살며시 올려졌어요. 저는 선생님을 정말 여자로서 좋아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왜요? 저도 성인인데 나이가 너무 차이 나잖아. 그런 게 중요해요? 저는 선생님이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우가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민우야, 정말 안 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생님도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어제 인정하셨잖아요. 그건 솔직해지세요. 선생님도 이 기분을 느끼고 계시죠? 민우가 더 가까이 왔어요. 이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거리였어요. 저를 밀어내고 싶으면 밀어내세요. 민우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민우의 온기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민우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야? 과외하고 있어. 아, 그래, 늦게 들어와도 돼? 응, 알겠어. 전화를 끊자 민우가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에요. 응, 부럽네요. 저도 선생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감정적 끌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우가 보낸 사진 한 장이 제 모든 이성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민우가 보낸 사진이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이 사진 보면서 저를 생각해 주세요. 사진을 열었을 때 제 숨이 멎었어요. 헬스장에서 찍었나 봐요. 검은색 탱크톱을 입은 민우의 모습이었는데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45살 중년 여자가 23살 남자의 몸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선생님도 사진 보내주세요. 무슨 사진? 선생님의 예쁜 모습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요청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결국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어 보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약간의 각도를 넣어서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 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과외 시간에 민우의 표정이 달랐어요. 어제 사진 예뻤어요. 고마워. 선생님, 저 오늘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가 3일간 시골에 가세요. 그동안 민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동안 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저녁도 같이 드시고. 겉으로는 공부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민우야, 그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편하게 공부해요. 안 될까요? 민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정말 공부만 해야 해. 네, 물론이죠. 하지만 민우의 미소에는 다른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민우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와인 한 병이었어요. 와인? 23살인데요. 이미 군대도 다녀왔고.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괜찮잖아요. 어른끼리. 어른끼리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 잔 정도는. 와인을 따라주는 민우의 손길이 야무졌어요. 건배할까요? 뭘 위해서?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어요. 와인을 마시자 몸이 따뜻해졌어요. 아니면 민우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와인 때문인가 봐. 정말 예뻐요. 민우가 제 뺨에 손을 대었어요. 민우야, 선생님, 저 정말 참기 힘들어요. 뭘? 이 감정을,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민우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이번엔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어요. 민우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을까요? 선생님, 응? 내일부터 3일 동안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요. 민우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예전에 저였다면 지금이라도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음의 끌림이었다면 다음에는 정말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첫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나서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민우와 함께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딸 수아였어요. 수아야, 왜 이렇게 늦게? 엄마, 요즘 뭔가 이상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이상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혹시 남자 생겼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설마 그 과외 학생?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엄마 핸드폰 메시지 알림 계속 울리잖아. 그것도 밤늦게. 들켰구나 싶었어요. 수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정말 그 남자애야? 23살이라며? 어떻게 알아? 엄마가 통화할 때 들었어. 미쳤어? 나보다 1살 많은 애랑? 수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모녀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엄마, 정신 차려.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수아야, 엄마도 여자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냥 외로움이지.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냥 외로움일까?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다음 날 민우 집에 갔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생님, 어제 약속한 대로. 민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야, 선생님, 제가 너무 어려서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민우가 제 품에 안겼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아이의 감정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를. 민우야, 혹시 다른 여자 좋아해 본 적 있어? 있었어요. 제 마음이 살짝 아팠어요. 누구? 제 친구 누나였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하지만 선생님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그냥 동경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몸과 마음 모두로. 민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선생님도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 밤 정말 저만 바라봐주세요. 민우가 제 뺨에 키스했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직 이 순간 이 감정만이 중요했어요. 알겠어. 오늘 밤은 너만 생각할게.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유리 선생님이시죠? 저는 민우 어머니, 친구 박미경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실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하죠. 전화를 끊자 민우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친구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상황을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달콤한 로맨스였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 어머니 친구가 저에게 한 충격적인 말이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박미경 씨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유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민우와 선생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숨기지 마세요. 민우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뭘 안다는 거죠? 민우가 요즘 달라졌대요.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선생님 생각만 한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어젯밤 민우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대요. 사랑에 빠졌다고. 여러분,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유리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그 아이와 그런 사이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정신이 나갔군요. 22살 차이 나는 아이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당신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우는 대학에 가야 해요.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하고. 그런 건 민우가 결정할 일이죠. 23살 애가 뭘 안다고. 당신이 어른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유리 씨,
민우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 관계를 끊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경찰에?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라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대요. 유리 씨 딸한테도. 수한테요? 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미래, 제 명성, 모든 것이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유리 씨,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카페를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제가 민우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못 오셨네요. 기다렸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민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대학 가야지. 선생님이 있으면 대학은 필요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안 돼. 민우야, 너는 꿈이 있잖아. 제 꿈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민우야,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우가 울고 있는 게 들렸어요.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다음날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택할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하지만 그 마지막 만남에서 민우가 저에게 한 제안은 제 모든 결심을 다시 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 마지막 만남에서 민우가 저에게 한 제안이 뭔지 궁금하시죠? 공원 벤치에서 민우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이 퀭해져 있었어요. 선생님, 민우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민우야, 우리 정말 끝내자.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민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 대학 포기할게요. 그리고 이래서 돈 벌어서 선생님과 같이 살래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쳤어? 대학을 왜 포기해?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선생님 없으면 못 살아요. 민우야, 정신 차려. 넌 꿈이 있잖아. 제 꿈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너는 아직 어려. 지금은 사랑이 전부인 것 같지만. 나이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우야, 나는 너의 미래를 망칠 수 없어. 선생님이 제 미래예요. 그때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제발요. 저 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우야, 일어나. 사람들이 봐. 상관없어요. 선생님만 제 곁에 있어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팠어요. 민우야, 일어나. 마지막 부탁이야. 민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말 마지막인가요? 응,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뭔데? 안아주세요. 딱 한 번만. 저는 민우를 꽉 안았어요.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리울지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저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우야, 그래서 보내는 거야. 민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너도 꼭 행복해야 해. 약속해. 헤어지는 길에 민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 꼭 성공할게요.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큼 멋진 남자가 될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 수아가 저를 달래주었어요. 엄마, 잘했어. 옳은 선택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며칠 후 민우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민우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한 달 후 민우가 수능을 잘 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어요. 기뻤어요. 정말로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딸과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가끔은 민우가 생각났어요. 지금 대학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민우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감정들을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1년 후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우의 모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우연히 만난 민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선생님, 고개를 들었을 때 완전히 달라진 민우가 서 있었어요. 키는 더 커 보였고 어깨도 더 넓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어린 소년이 아닌 진짜 남자의 눈빛이었거든요. 민우야?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게 되네요. 목소리도 더 깊고 안정돼 있었어요. 앉을까? 민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대학 생활 어때? 좋아요. 경영학과 수석으로 다니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선생님이 저를 놓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민우의 미소가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성숙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아직도 혼자세요?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응, 저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 아직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전처럼 무작정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 네,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민우가 제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민우야, 우리는. 선생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응,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왜 선생님이 저를 떠났는지, 저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죠.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선생님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정말로 많이 성장해 있었어요. 민우야. 선생님,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엔 제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도 저를 사랑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아직 민우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줄래? 물론이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변한 만큼 우리 사이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민우가 떠나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는 민우도 성인이고 저도 나름의 경험을 쌓았으니 한 달 후 저는 민우에게 연락했어요. 민우야, 커피 한 잔 할래? 정말요? 언제든지 좋아요. 예전처럼 들뜬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긴장한 모습의 미우를 향해 전 이야기했어요. 사랑한다고. 나도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우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민우는 저를 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구른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서야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저와 민우는 많은 반대가 있지만 지금도 아름답게 만나고 있어요. 어느 장소이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서로 아껴주며 다른 연인들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르면 상처가 되고 적절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랑을요.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려요. 오늘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사랑하는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